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오늘은 철이 많이 지난 크리스마스 영화 한 편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 바튼 아카데미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한참이 됐고 이제 곧 2월인데 무슨 지금 와서 크리스마스 영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화 자체가 가진 구원이라는 테마가 특별한 선물이 되어 올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늦게나마 한 움큼의 따스함을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눠보고자 이번 영화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영화라 한다면 제가 어렸을 적 TV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영화 나홀로 집에도 있었고 그 나홀로 집에를 최근에 대체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마저도 마지막 작품이 개봉한 지 벌써 10년이 넘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겠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이제는 어느덧 고전 영화로 취급이 되고 있는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영화를 비교적 많이 즐기시는 분은 아마 토드 헤인스 감독의 캐롤도 크리스마스 시즌쯤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작품들의 뒤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영화 한 편이 바로 이번에 리뷰하는 영화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이 작품은 아쉽게도 국내에는 조금 늦게 개봉일자가 잡혀있죠. 2월 21일인데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언젠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영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품 바튼 아카데미는 근 10년간 개봉한 크리스마스 영화 중 최고의 작품 그리고 제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영화가 가진 매력으로 누구나 사랑에 빠질 만한 작품으로 보이는 영화랄까요? 이번 작품 바튼 아카데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연기와 스토리텔링으로 보이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배우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플롯과 캐릭터 설정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행복이라는 대표적인 감정을 영화 속의 하나의 끈으로 연결한 좋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번 작품을 만든 감독은 알렉산더 페인으로 국내에는 비교적 사이드웨이나 디센던트 또는 다운사이징 정도로 알려져 있는 감독이죠. 그 중에서도 영화 사이드웨이가 감독 알렉산더 페인을 할리우드에 자리 잡게 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출연한 배우인 폴 지아마티를 이번 영화 바튼 아카데미에서 외로운 중년교사 폴 허넘이라는 캐릭터로 다시 한번 캐스팅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 외에도 함께 출연한 배우들인 더바인 조이 랜돌프나 도미닉 세사와 함께 이 세 인물의 케미가 이번 영화를 이끌고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제81회 골든글로브에서도 폴 지아마티와 더바인 조이 랜돌프는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 조연상을 수상해 앞으로 있을 다른 영화제에서도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리뷰하는 영화 바튼 아카데미는 70년대 바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아무데도 갈 곳 없는 학생 몇 명과 교사가 학교에 남아 함께 방학을 보내는 이야기죠.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인물들 간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영화 속 등장인물 중 폴, 털리, 그리고 메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함께 나누고 또 이해하며 결국에는 외로운 인물들끼리 서로 기대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서로 가족을 찾게 된다는 영화로 장르적으로 말한다면 코미디 가족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락한 소파에서 따뜻함만을 느낄 수 있는 가족영화가 아닌 영화 속에는 우리들의 외로움과 무력함이 자리 잡고 있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작품이기도 했죠. 작품 바튼 아카데미 속에는 등장인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당시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70년대 당시 미국은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었죠. 밖으로는 20여 년 동안 이어진 기나긴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중동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며 일어나는 파업이나 폭동 그리고 석유값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불황이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닥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등장인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은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나 인재 같은 거여서 일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등장인물 폴, 털리, 그리고 메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영화 바튼 아카데미에는 주인공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겪는 무력함으로 인한 우울이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을 보다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영화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일 테고, 등장인물들은 주변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거나 또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사람, 그리고 가족을 전쟁으로 인해 상실한 사람들이며, 이들 모두 외로움과 슬픔에 사무친 사람들이라는 점일 테죠. 그들이 자신이 겪는 고통을 견디는 방법은 영화는 받아들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자신들이 발버둥 친다고 현재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나 자신까지 구원하게 되죠. 이처럼 작품 바튼 아카데미에는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한 태도가 세심하고 따뜻하게 다루고 있어서 특히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마치 어린 시절 추억 속에서 되살아난 오래된 필름 같아 보이는 아련함을 재현하는 영화로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배경도 70년대이지만 영화를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폰트나 심지어 트레일러에 삽입된 이제는 잊혀진 오래된 무미건조한 남성의 나레이션조차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복고적인 성향이 다분한 작품이죠.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을 덧입힌 삐까뻔쩍한 상업 영화들이 줄지어 등장하는 가운데 복고적인 방식의 마케팅이나 영화는 최근 개봉한 수많은 영화 중 이번 작품을 단연 돋보이게 만들었고, 이러한 복고적인 감성을 기다려온, 그리고 최근 상업 영화의 매너리즘을 느끼기 시작한 관객들에게 일종의 영화의 정신을 일깨워준 작품으로 와닿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 영화의 작품성이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한 건 이번 작품의 플러스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영화 바튼 아카데미는 이야기의 스케일에 상관없이, 그리고 눈에 띄는 화려함 없이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주기 위해 마음의 억지로 감동 두 글자를 밀어넣는 것이 아닌 서서히 영화의 분위기에 스며들어 적게 만드는 영화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총평한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화 속 외로움의 깊이는 영화가 나에게 주는 위로의 깊이와 같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